오늘의 마지막 영상 관찰법 보충 설명입니다. 교재에는 없습니다. 아까 얘기 드린 것까지 중복해서 말씀을 드릴게요. 관찰법은 소비자의 행동을 관찰할 때 드러나죠. 소비자는 자신을 지켜보는지 모르고 물건을 구매하거나 망설이는 거예요. 우리가 지금 진열대가 엄청나게 많잖아요. 망설이잖아요. 그리고 자, 조금 각도를 다르게 얘기할게요. 예를 들어서 4단이에요. 1단, 2단, 3단, 4단. 4단 진열장인 경우에 뭐 특정 상표를 얘기할 수는 없지만 어떤 가게에 들어가면 화장품도 팔고 뭐 그 피부에 관련된 것도 팔고 뭐도 팔고 이런 게 많잖아요, 지금. 1층, 그러니까 1단, 2단, 3단, 4단 진열장인 경우에 똑같은 제품을 맨 아래 놓을지 두 번째 넣을지 세 번째 넣을지 네 번째 넣을지에 따라서 아무래도 팔리는 구매가 다를 것이다. 가설을 제가 이렇게 세우고 관찰을 해요. 자, 첫날 월요일날 4단 진열장에서 맨 아래 1단에다 놓습니다. 그리고 일정한 시간 동안 지켜봐요. 몇 번을 거기를 응시하는지, 몇 번을 이렇게 만졌다가 이렇게 물건을 집었다가 마는지 뭐 이런 거 등등이요. 그 다음에 2단으로 또 놓고 3단으로 놓고 4단으로 놓고, 이건 굉장히 중요해요. 제가 볼 때는요. 안 그러면 진열장을 뭐하러 그렇게 1, 2, 3, 4단으로 놓겠어요. 그냥 평평 하나 놓고 다 깔아놓고 고르는 거죠. 자, 우리가 이게 진열대 어디에 들어가는지도 이 마케팅에서는 굉장히 중요하잖아요. 사람들의 그 눈에서 노출되는 곳에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아무래도 한 번쯤은 집을 수가 있겠죠. 그런데 그게 아니라 구석으로, 좀 안 보이는 곳으로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? 안 팔린다? 또는 좀 관심이 없겠다. 뭐 이렇게 봐도 뭐 크게 틀림이 없습니다. 저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책을 쓰고, 작가이기도 하면서 책을 쓰고, 나름대로 제가 쓴 책이 서점에 어디에 진열되어 있는지를 굉장히 유심히 보는 사람입니다. 작가라면 자기가 쓴 책이 어디에 있는지 보는 거 굉장히 중요하잖아요. 그런데 뭐 제가 쓴 책이 반드시 뭐 잘 팔린다, 인기가 있다가 아니기 때문에 저기 있구나. 맞아. 이 책은 그냥 서점에 있으면 된 거야. 이거요. 책장에 요렇게 꽂혀 그냥 이렇게 꽂혀 있는지, 세로로 꽂혀 있는지, 아니면은 평평한데 이렇게 진열이 딱 돼 있는지, 아니면은 좀 더 멋있는 곳에 진열되어 있는지, 노출 빈도가 다르잖아요. 여러분이 만약에 책을 산다고 가정했을 때 소비자 행동을 관찰할 수가 있죠. 이상하다. 왜 똑같은 높이에 똑같은 책을 가지고 놨는데 왜 왼쪽에 놓여진 책에 왜 사람들이 눈빛을 왜 많이 보냈지? 진열장이 예뻐서 그렇구나, 진열장이 커서 그렇구나, 뭐 이런 거요. 소비자의 행동을 관찰하는 것은 무척 중요합니다. 특히 마케팅에서요. 자, 그리고 불특정 다수의 행동을 관찰한다. 아까 얘기했는데요. 부동산학에서 부동산 지가 땅값이요. 상권 분석에서 이런 것들을 활용할 수가 있죠. 왜 저렇게 걸을까? 분명히 A 지점에서 B 지점까지 갈 때는 직선이 제일 좋은 거예요. 제일 빨리 경제적으로 갈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사람들이 이렇게 돌아서 이렇게 내려가지? 왜 이렇게 내려가지? 어떤 경우는 너비가 넓은 대로를 두고 왜 사람들이 불편한 계단이 있는 저 계단을 기어 올라갈까? 왜 내려갈까?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? 이게 부동산학에서는 의외로 중요해요. 왜 넓은 대로는 차는 다니지만 사람은 안 다닐까? 그리고 옆에 있는 골목, 우리가 이렇게 비탈진 내려가다가 뭐 계단 한두 개 있고 또 내려가다가 계단 한두 개, 이런데 여러분 한번 겪어보셨을 거예요. 이상하다. 그런데 왜 저렇게 사람들이 많이 가지? 저기가 뭐 이렇게 벽화 있죠. 요새는 조금 이제 유행이 지났는데 한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벽에 이렇게 천사 날개 해놓고 막 이렇게 사진 찍게 하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. 일반 주택가에 이렇게 벽에다가 예쁘게 해놓고 우리 SNS에 올릴 만한 사진 찍기 딱 좋은 그런 장소로 해놓게 되면은 사람들이 대로로 가는 게 아니라 그 골목으로 가죠. 이런 것들은 한번 좀 관찰을 해서 찾아내는 방법밖에 없어요. 특히 이것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부동산학, 상권 분석, 지가 분석, 그리고 시장의 사람의 그러니까 흘러가는 이런 유동인구 같은 분석할 때는
관찰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. 자,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얘기인데, 정보통신 기술 덕분에 수치로 측정할 수가 있고요. 뭐 이런 게 있죠. 뭐 이런 카메라 같은 거 하나 딱 두고 그냥 가만히 있어요. 카메라만 지키는 사람 하나 그냥 가만히 두고 한 사람만 있고, 카메라를 그냥 고정시키는 거 가만히 있어요. 사람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. 더 이해가 안 되시면 이렇게 얘기해 드릴게요. 요새 지금 바이러스 때문에 체온 감지기라고 아시죠? 이렇게 네모난 카메라에다가 이렇게 사람 왔다 갔다 하면 뭐 연두색으로 나오면은 정상 체온이고, 빨간색으로 나오면 좀 이제 체온이 올라간 거, 그런 거 있잖아요. 그거는 저절로 측정이 되잖아요. 뭐 예를 들어서 어떤 남자가 지나갔는데 36.5도다. 그럼 기록이 됩니다. 저장 버튼을 누르면 녹화까지 돼요. 자, 어떤 여자가 지났는데 36.6도다. 이런 거는 완전히 측정이 저절로 되는 것들이거든요. 자, 이 정보통신 기술 덕분에 수치값까지, 숫자까지 바로 얻을 수 있는 그 방법이 많아졌고요. 관찰 도구가 확대되어 있죠. 카메라부터 우리가 잘은 모르겠지만 공기의 질을 측정하는 것, 그 다음에 뭐 향, 우리가 냄새에 관련된 거 측정하는 것, 그 다음에 CSI 미드를 한 번이라도 보신 분들은 뭐 적당히 막 이렇게 뭐 시약을 타서 돌리고 이런 거 있잖아요. 이게 전부 다 관찰 도구예요. 자, 측정 방법과 도구이기 때문에 정보통신 기술이 아주 많은 역할을 해주고 있죠. 그리고 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의 팀이 관찰 주체로 동원되는 경우요. 우리 자연과학, 자연 탐사 같은 경우는 한 사람이 가면 좀 위험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여러 사람이 모여서 가야 되죠. 특히 아까 얘기했던 곰이라든가 호랑이, 이런 걸 연구하는 사람들은 혼자 가면 불안할 수 있습니다. 특히 특정한 대상은 여러 분야의 전문가가 동시에 가야만 관찰할 수 있는 경우. 자, 이것을 관찰하는 거는 생물학자도 필요하고 지질학자도 필요하고 뭐 이런 경우 있잖아요. 그리고 이게 좀 다른 주제일 수 있는데요. 여러분들이 혹시 공상과학 영화 좋아하시면은 뭐 인터스텔라라든가 이런 거 있잖아요. 이런 아주 엄청난 공상과학 영화들이요. 그럼 거기 우주선에 타는 사람들이 과학자만 타는 게 아니잖아요. 군인 출신의 뭐 조종사도 타고 과학자도 타고 뭐 인간 심리를 연구하는 사람이 타기도 하죠. 아니 그래야 만에 하나 상황을 대비해서 이게 뭐 우주로 간다 그러면은 한 번쯤 이 사람도 얘기하고 저 사람도 얘기하고 나름대로의 기능이 분배가 돼 있잖아요. 인터스텔라 영화를 보더라도요. 그런 경우처럼 팀이 상당히 좋은 걸 관찰할 수가 있죠. 그리고 만약에 그 팀원들이 똑같은 세상을 보고 똑같은 생각을 했다 그러면 거의 정확하게 관찰된 겁니다.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면접을 가셨을 때 대기실에서 너무 이상한 행동을 안 하시는 거, 좀 조용히 앉으셔가지고 좀 면접 준비를 하는 이런 대기실 행동을 좀 주의하셔야 되고요. 어떤 특정한 시험이라든가 면접이라든가 이런 걸 만약에 응시하러 가신 분이라면 휴게실, 대기실 이런 거 조심하셔야 됩니다. 그리고 최악의 경우는 내가 예를 들어서 어디 가서 좀 시험 장소 근처에 가서 좀 불미스러운 행동을 한다, 이런 거는 누군가에게 바로 관찰될 수 있기 때문에 좀 주의하셔야 돼요. 자, 그래서 이 대기실 행동에 주의할 것,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. 실무적으로요. 자, 그래서 소비자의 행동, 부동산, 그리고 정보통신 기술 덕분에 관찰법이 좀 더 많이 보강이 됐다는 것, 한 사람이 관찰하는 게 아니라 여러 사람의 연구조사자가 관찰할 수 있다는 것, 자, 이런 것까지를 말씀을 드렸고요. 우리가 관찰법은 제가 굉장히 편안하게 지금 말씀드린 것 같아요. 다른 방법을 설명할 때보다 더 제가 자연스럽게 말씀을 드렸는데, 우리 주변에 너무 뻔한 일상의 것들을 누군가는 머리가 빠지도록 관찰하고 있는 분이 계세요. 신제품을 출시한다던가, 아까 진열, 배열, 그 다음에 비둘기 예를 들었지만 다른 예들도 많아요. 이거 왜 저 까치나 제비는 저기다 항상 집을 지어가지고 그러니까 전봇대 같은데 이렇게 집 지으면은 잘못하면 누전 사고 같은 게 일어나거든요. 그런 거에 정말 큰 관심을 두고 보시는 분들도 계시고요. 쓰레기 무단 투기만 관찰하는 분도 계시고요. 아주 우리 인간 사회는 별의별 걸 다 관찰하고 있습니다. 하지만
그거를 좀 객관성 있고 논리적이고 체계적으로 한 것이 연구조사의 관찰법이라는 것 정도. 하지만 관찰의 기본 내용은 같아요. 그것까지만 아시면 큰 문제가 없겠습니다. 앞으로 이제 영상을 이제 촬영할 때 이 방법론은 특히 뒤로 가면 갈수록 좀 더 자세한 내용들이 많아서 스케치북에 좀 제가 그 글씨를 써서 좀 보여드리는 쪽으로 하고, 그 앞으로 기말고사 전까지 한 번 정도 우리가 중간고사 지금 생략한 상태이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불편을 최소화해서 그 어떤 중간에 과제 정도를 아주 짧고 실용적이고 나름대로 여러분이 편하게 할 수 있는 정도를 제가 지금 고민하고 있는데, 어떻게 될지는 제가 완벽하게 좀 정리가 다 되거든 한꺼번에 공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.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.